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멤버십 집합건물 ERP 2급 자격증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집합건물 매뉴얼이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36.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과 관리인. 이제 그 전까지 관리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관리인이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대한 질문들만 여기는 묶어져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는 그 요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 중에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결론은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법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요거는 그에 대한 설명을 코멘트한 거고요. 일본에서 이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일본 사례는 요게 이해가 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이므로 법인인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의 말대로 그 소득세에서 법상 인격을 부여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인들을 다 리더십을 끌고 이끌려면 그거는 사람의 하나의 인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법인으로 하면 대표자 그 사람이 만약 법인이 대표자가 된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고 대표자의 의사 형성 과정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서 안 된다라는 말은 없는데 통상 안 된다. 분쟁의 소진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게 여기 있죠. 대표자가 된다면 책임 소재 불분명하고 대표자의 의사 형성 과정 모호해진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합건물 표준규약에 따르면 위탁관리회사 임직원은 관리인과 관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뭔가 영리를 가지고 뭔가 자기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회사, 관리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이 없었던 이유가 요거죠. 법원에서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응용 문제가 되겠죠.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와 관리인. 위탁관리 회사의 법인이 안 되는데 대표자는 관리인 선출될 수 있는가? 좋아, 대표자는 자연인이야. 관리인 될 수 있을까? 근데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있는 거 내용을 보면 이제 느낌 오죠. 이 또한 안 됩니다. 결론은 관리인의 구분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관해서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64조에. 그래서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과 관리단의 이익은 상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한다. 왜냐면 그 위탁관리회사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고 관리단은 적은 비용을 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적은 비용이 좀 최대 효율을 그쪽에서 끌어당겨야 되니까 이해가 충돌될 수밖에 없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회사 임직원은 관리인 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그렇게까지 뭐 언급하거나 코멘트를 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나올 법도 하죠. 자, 일단은 관리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저는 세모로 말씀드릴게요. 보면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규약에 정하면 가능하다. 이거는 너희가 정한 것이 없다면 겸직 안 되고 니네가 따로 정한 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요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밑에 있는 게 결론이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 관리단 집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은 그러나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 중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습니다. 호선은 한문이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는 거다. 그죠?
뽑다 고르다가 선이니까 이 경우에 관리위원 중에 관리인을 호선하를 규약이 정해져 있다면 이거는 겸직 가능하고 위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자료,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경우는 동별 대표자 중에 입주자 대표 회장을 선출합니다. 이건 저희가 아는 거니까. 질의 39.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를 맡을 수 있는가? 원래는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죠?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따로, 그러니까 상권분리처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에 따르고 오피스텔이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관리법, 집건법에 이제 따르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아파트 조금 달라요. 관리단 집회에 의해서 위원장은 선출돼요.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근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 선출되어야 됩니다.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에 대표란 거인가? 관리는 그 사람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이게 어쨌든 그 행정, 이게 관리위원회는 약간은 이게 뭐랄까 국회라고 보시면 관리인은 뭐라고 할까요? 총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총리니까 이거는 서로 같은 일을 겸직하면은 뭔가 상권분립에서 위배되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집합건물이 되게 웃긴 게 구멍이 송송 있어요. 규약으로 될 수 있다라고 허용하면 관리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규약을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싹 다 바꿔버리고 위탁사 대표가 그런 거는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탁사 대표가 그 분양을 해놓고 그 위임을 받아서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자기를 이렇게 하게끔 관리인 선출하게끔 해놓고 자기가 그거의 관리비 같은 경우를 다 어느 정도 그 플러스 해서 영업 수익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약으로 관리위원 중에서 관리인을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게 구멍을 이렇게 숭숭 만들어놔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또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안 된다고 못을 박든가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 관리인의 관리원이나 관리위원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규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되게 위험해요. 저 이거 보고서 되게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했어요. 그 다음 거 오히려 공동주택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안 된다고 못 박는 게 많아요. 근데 집합건물은 안 되지만 규약으로 정하면 된다. 안 되지만 규약으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구멍이. 관리인의 거주 요건, 관리인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 우리 여태까지 봤던 거 그러니까 기본 상식으로 보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대충 느낌은 오죠?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집합건물은 관리인의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인을 선출될 수 있고 전유 부분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관리인을 선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그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관리인 선출되면 이 사람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라고 궁금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